지난 영상에 이어서 대입에 성공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특징 7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의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 키우실 때 제가 대략 크게 보면 2가지 정도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수용하신다는 점이에요. 사실 진로나 진학 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누구나 조금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족한 점이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대비해야 현재보다 좀 더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 함께 부모님과 소통하고 그 아이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부모님과 소통이 너무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아이의 다소 부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불쾌해 하시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생기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예전보다 최근 들어서 뭐 조금 비교를 하면 한 10년 전보다 최근 들어서 어, 그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더 이렇게 그런 이제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전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민원이나 요즘에 한참 또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죠. 민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과의 소통상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분위기라서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해 걱정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사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좀 말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냅니다. 또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그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처음에 어머니들이 많이 놀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굉장히 놀래세요. 근데 이제 처음엔 놀래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거를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이 이제 받아들이시죠.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시고, 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내가 몰랐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아이의 문제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밖에서 학교나 학원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학습에 대한 특성은 또 아무래도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는 시야와 부모님들의 시야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몰랐던 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런 면이 있었나? 이제 이런 부분들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꼭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게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그 말까지 꺼냈을 때, 그러니까 웬만한 건 잘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부족한 게 발견되면 부모님한테 바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조금 더 관찰해서 이제 제 선에서 좀 빨리 이걸 개선할 수 있는지부터 봐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으면은 굳이 뭐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거는 혼자서는 안 되겠다. 부모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이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것인지 꺼내도 될지 이런 것들 되게 고민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꼭 아셔야 된다라는 이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놀라시는 경우도 이제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자녀에 대해서 이제 좀 다 고쳐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데 기분 좋을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꺼냈을 때는 정말 걱정이 되고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고 또 같이 의논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중하게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말씀드린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자존감이 높은 부모님들께서는 아, 우리 아이가 밖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구나.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영어 실력이 이러이러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약하구나. 아, 선생님은 또 그렇게 보실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 선생님들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 주세요. 이게 또 이제 그게 또 선생님들 의견이 맞는지 또 본인이 한번 살펴보시겠죠. 그래서 수용하실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또 선생님들과 의논하시는 것까지 발전을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가끔은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하고 무조건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선생님들이 내 아이를 비난한다. 무조건 내 아이의 잘못이라고 내 아이 탓만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그 부족한 점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그 아이들도 특정 시기에 또 개선이 잘 되는 시기가 있고 놓치면 또 개선이 어려운 시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 나이 때에 따라서.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 요즘엔 정말 분위기가 조심스러운 게 어떤 경우는 이제 막 어머니, 아버님 뭐들이 이제 그 오해를 뭐 다 떠나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막 화를 내시거나 이제 또 심지어 선생님들을 막 공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아무도 부모님들께 아이에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어떤 선생님도 부모님께 그런 말을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참, 이 친구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아, 참, 태도가 좋다.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대체로 보면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좀 지금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런 분 되게 잘 수용하세요. 그리고 빨리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저한테 직접 요청을 합니다.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 이제 만나서 컨설팅하고 처음 만났을 때 진단하고 진단 결과 말씀드릴 때,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통은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이제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걱정하신 선생님들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또 특히 경력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자존감이 높은 부모님들은 이게 좀 옛날부터 우리 애가 좀 뭔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라고 막연히 느끼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특히 학습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동안의 의문이 딱 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분들은 더 막 알게 돼서 모르는 부분을 알게 돼서 이제 더 좋아하시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될지 또 같이 의논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불쾌하시지 않고 수용하셨을 때 또 아이도 이걸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 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저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아, 이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됐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뭐 내 자식을 내가 제일 잘 안다. 뭐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알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 피드백을 받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또래 아이들을 또 동시기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딱 내 아이밖에 안 보잖아요. 직업이 이쪽 계통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심지어 이제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 직업이 이런 교육 계통 계신 분들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그 심지어 저보다 이렇게 사업을 되게 크게, 이렇게 교육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아이는 객관적으로 못 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는 설사 교육 쪽 계통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다 아는 그러니까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이를 자주 만나는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놓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달라. 이렇게 좀 그리고 잘못했을 땐 좀 꾸짖어 달라. 저희가 부모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아이를 또 봐주고 또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주변에 많으면 아이한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성장에. 그래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이렇게 조금 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불쾌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부모님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어떻다더라, 어떤 학원이 좋다더라, 어떤 대학에 가야 좋다더라, 어떤 사교육 선생님이 좋다더라. 이런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런저런 기준에 휘둘리거나 또는 타인의 평가에 이제 휘둘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아이를 다른 주변의 친척이나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집 애들보다 특정 영역이 또는 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모든 영역에 다 재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속상해 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이제 늘 자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이마다 타고난 개성과 성향이 다르고 학습적인 부분도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대학 갈 때 유리한지 또는 대학을 가는 게 나은 애들도 있고 안 가는 게 나은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저는 컨설팅할 때 그런 얘기도 드리거든요. 어떤 학원을 다닌다고 했을 때 어떤 학원 시스템을 똑같은 수학 학원을 가더라도 이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학원 시스템을 갖춘 것이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얘는 어떤 시스템을 갖는 게 더 적합할지, 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주는 곳으로 보내야 될지 이제 그에 맞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일부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키우고 싶은 이상적 모델을 딱 정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애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적인 모델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녔던 학원을 따라 다니고 따로 그 학원을 따라서 이제 아이를 보내고 그 선배 어머니가 좋다는 컨설팅 회사에 무조건 따라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변 어머니들이 좋다는 뭐 등록 자사고가 있다. 그럼 무조건 거기 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지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무조건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상당수는 부모님 스스로가 타인의 기준에 너무 자기를 이제 맞추려고 하고 살아오셨던 경우가 많고, 타인과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신 경우가 많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아이도 그렇게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 방법이 그나마, 뭐, 물론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아이도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클 수 있구나. 남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기준에 본인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자기 주관도 그렇게 클 수 있단 말,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잘 맞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 예를 들면 이제 특목고가 맞지 않은데 특목고를 보내서 잘하는 애들과 경쟁해가지고 이제 공부 의욕을 자극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가 완전 죽어가지고 빨리 포기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과외식 수업보다는 단체 수업이 맞는 아이인데 과외를 시키게 되기도 하고, 의대보다는 공대 쪽이 더 맞는 아이인데 의대를 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줘서 아이가 더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가 넘쳐 흐르잖아요.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정보가 막 넘쳐나고, 거기에 이제 본인에게 또 본인 자녀에게 맞는 정보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들이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공부할 때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 선배, 어머니들, 그런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는 하시고, 또 그에 따른 해석이나 앞으로의 방향은 본인의 가치관에 맞게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자존감이 아이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인생을 다 갈아서 키운다고 잘 키워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 사례를 봤을 때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랄수록 주변 어른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피드백을 무조건 아이와 부모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면 아무래도 그 영향이 또 좀 좋은 영향이 아이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때 필요한 게 부모님들 스스로의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뭐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고 갑자기 확 바뀌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제 경험상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역시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다른 관점에서 아이들을 그냥 볼 수 있다는 거고,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특정 시기에 잠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시기에 만나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거나 일시적인 자극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어른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무조건 다 옳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 보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런 중심을 잡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아이들한테 방향을 잡아줄 때, 그때 필요한 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상대의 의견이 어떤 관점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우리 아이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또 개선해야 될지까지 생각이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부모님이라는 것도 사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